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스. 엄마 왜 그래? 아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예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아빠 박태수입니다. 너무나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영 씨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 흐르고 미영 씨와 태수 씨는 물만 벌컥벌컥 마십니다. 보다 못한 아들 민준이가 말합니다. 두 분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서연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이렇게 어색했어요. 저희 어떻게 만났는지 아버님 들으셨어요? 아니, 그래, 둘이 어떻게 만났나? 민준이가 주저리 무슨 말을 하는지 미영 씨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저딴 나라 세상에서 들리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엄마는 자기가 17살 때 이혼하고 그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런 말은 뭐하러 하니? 어차피 엄마 서연이도 다 알고 아버님도 아셔야지. 장모님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서연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엄마가 잘 해줘야 해. 당연하지. 그 이후로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후식이 나와 한입 뜨며 태수 씨가 입을 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연이는 엄마가 없으니 결혼 준비는 제가 뭘 해줘야 할지 잘 모릅니다. 사부인께서 알아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혼수며 예단이며 사부인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이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흰 친척도 없고 엄마도 외동이라 예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이랑 의논해서 저희 살집하고 결혼식장 청첩장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두 분은 결혼식장에 오시기만 하면 돼요. 맞다 할머니. 할머니는 뭐 하나 해드릴까? 엄마. 그런 건 차차 생각하고 일단 너희들이 준비하는 건 준비해라. 엄마는 무조건 너희들 말대로 따라주마. 아직 할머님이 살아계신가? 네, 저희 할머니 엄청 정정하세요. 오늘 사연은 상견례에 갔다가 첫사랑을 만나게 된 김미영 씨의 사연입니다. 미영 씨는 올해로 56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때 미영 씨는 단국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정주부였던 미영 씨의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새벽부터 나가 건물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큰 고깃집에서 주방 보조로 설거지도 하고 야채도 다듬으며 밤 11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영 씨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았죠. 설거지뿐 아니라 엄마가 다녀와 힘들까봐 방 청소며 빨래도 해놓는 정말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일하던 식당에서 엄마가 딱 하루 쉬는 월요일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는 날 엄마가 그 식당에 불려나갔습니다. 뭔 실수를 했나 걱정하던 미영 씨 엄마는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식당 아줌마들 모여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배추가 있어 겉절이를 즉석에서 무쳐 반찬으로 다 같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 할머니가 그 맛을 보더니 누가 한 거냐며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주방 보조가 아니라 보조 주방장을 맡기면서 건물 청소는 그만두고 식당 정직원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점점 형편은 나아졌지만 혼자 벌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저 밥 먹고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을 뿐 식당 일이 쉬운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도 성실한 모녀는 서로를 응원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기도도 드리고 오후엔 또 식당에 나가 열심히 일했죠. 미영 씨는 미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 입시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죠.
입시 미술학원은 동네 학원 다닐 때보다 비싼 학원비를 내야 했어요. 그러나 미술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엄마한테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몰래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알바비 대신 원장 선생님께 미술 지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 미영 씨는 미술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동양학과에 합격했죠. 너무 기뻐하는 미영 씨와는 달리 엄마는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미술학원에라도 제대로 보내줬다면 서울에 있는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엄마. 나는 만족해. 그리고 단국대가 얼마나 이쁘다고. 거기 도서관 앞벚꽃이 정말 예쁘대. 같은 미술학원 선배도 작년에 거기 갔는데 너무 좋대. 오히려 나는 집에서 다닐 수 없어서 기숙사비며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야.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서 엄마 걱정 덜어줄게. 걱정 마, 엄마. 돈 걱정은 마라. 엄마가 너 등록금이랑은 적금 들어두었어. 가서 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미팅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마음껏 놀고. 그래, 엄마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죽기 살기 살았겠니? 다 너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시집 보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려고 그런 거지. 아니야, 엄마. 그럴 돈 있으면 엄마도 예쁜 옷 사입고 남자도 만나고 재혼도 해. 나는 이제 걱정 말고 입시 미술 애들만 가르쳐도 내 등록금은 내가 벌어. 이렇게 착한 딸 미영 씨는 대학에 가서도 인기 만점이었답니다. 얼굴도 연예인 저리 가라 예뻤고 착하고 성격도 밝아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미팅을 하자고 해도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며 매번 거절했죠. 꾸미지 않아도 단아한 외모와 상냥한 목소리까지 지나가는 남학생들한테도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엄마랑 다니던 교회에서도 서로 선자리 소개하겠다며 성실하고 예쁜 미영 씨를 탐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막 대학생인 딸을 무슨 선이냐며 오히려 미영 씨 엄마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수 씨를 만난 것은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때 한 남학생이 매일 도서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랍니다. 코피까지 흘려가며 하루는 높은 곳에 책을 꽂으려 까치발을 하고 책장 정리를 하는데 한 남학생이 바로 뒤에서 헛기침을 해서 깜짝 놀랐고 그 바람에 책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책을 태수 씨가 두 팔로 막아주었습니다. 어머, 아! 괜찮으세요? 전 괜찮은데 어머 손등에 피나요. 아닙니다. 제가 놀라게 해서 책이 쏟아졌네요.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태수 씨였고 태수 씨는 같은 학교 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집안 대대로 치과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만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이미 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 공부도 엄청 잘했나 봐. 치과 대학생이야. 이번에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2학년이야. 군대 다녀왔으면 너보다 먼저 졸업하겠구나. 아니, 치과 대학은 6년 다녀야 해. 그리고 국가시험도 합격해야 하고. 그렇게 둘은 예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쁘다는 도서관 앞 벚꽃길을 걸으며 도서관에서 오빠가 밤새 공부할 때 미영 씨는 과외 마치고 학교 작업실에서 과제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피곤하면 도서관 앞에서 둘이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꽁냥꽁냥 알콩달콩 수다를 떨었죠. 그렇게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의 엄마는 교회 권사님과 오랜만에 차를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사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미영이 대학 잘 다니죠? 더 이뻐졌겠네. 네, 벌써 3학년이에요. 얼굴이 아니라 나이가 이쁜 나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쁜 나이. 그런데 혹시 따님 이번 여름 방학 때 캐나다 여행 생각은 없어요? 우리 사촌 언니네가 캐나다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머무는 동안 공짜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대요. 좋은 경험이 될 테니 미영이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더 좋고요. 아니, 그런데 캐나다라니 좀 멀기도 하고 저희 집 형편에 여행까지 보낼 여유가 없어서요. 그런데 아들이라니요. 이거 선보라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돈 걱정은 마세요. 제 언니네가 손님처럼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줄 거예요. 오히려 미영이가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도와드리면 좋죠. 젊을 때 넓은 세상도 보고 오면 앞으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사촌 언니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이만 착실하고 착하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할걸요. 우리 조카가 숫기가 없어서 여자를 잘 못 사귀나 봐요. 게다가 외국 며느리는 절대 집안에서 반대고 기회가 되면 혹시 알아요? 호텔집 며느리 되고 외국에서 살게 될지. 그러니 큰 부담 가지지 말고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갔다 오라고 잘 말해봐요. 며칠을 고민하던 미영 씨 엄마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얘야, 이번 여름 방학 때 말인데 캐나다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김희영 권사님 알지? 엄마가 들었는데 권사님 사촌 언니가 거기서 호텔을 운영한대. 너 거기서 공짜로 머물 수 있단다. 사실상 거의 돈도 안 들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숙식은 다 제공해주고 여행도 가족들 휴가 갈 때 데려가 준다고 하더라. 아니, 왜? 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김희영 권사님 너도 알잖아. 너를 얼마나 예뻐했니? 하도 네 자랑을 그 집에 했더니 그 집 아들도 그렇고 너를 한번 보고 싶다는구나. 뭐야, 엄마? 나 선 보라는 거야? 싫어. 나 태수 오빠랑 잘 지내는데 뭔 소리야? 엄마도 알아. 예, 그런데 내가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도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기회야. 권사님 언니도 절대 부담 안 준다고 했어. 너를 반갑게 맞아줄 거라 하니 어때?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엄마 소원이라는데 미영 씨는 설득에 넘어가 캐나다로의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예 쳐다도 안 보면 그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캐나다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집은 정말 대저택이었습니다. 방이 20개 이상이 되어 보이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대문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간 집은 호텔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그 집 식구들의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입이 쩍 벌어졌죠. 호화롭게 차려진 응접실과 생화로 장식된 식탁, 요리사와 집안일을 해주는 직원이 5명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마치 공주가 된 양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그 집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미영 씨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산적 같은 몸집에 키는 작고 머리는 탈모가 시작되었는지 이마가 훤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별장으로 휴가를 떠날 때도 미영 씨와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집 아들은 미영 씨가 거실 소파에 있으면 옆에 앉아 말을 걸고 수영장에 나가면 수영장에 따라오고 싫어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태수 오빠를 배신할 수 없었기에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늦은 밤 혼자 앉아 멍하니 한국에 있는 태수 씨를 생각하는데 또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뭐해요? 아, 목말라서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 자려고요. 그래요? 미영 씨는 제가 싫으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외모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 외모만 보고 처음엔 피해요. 특히 여자들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 실은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싫어서라기보다 경계하는 거예요. 절대 그쪽 외모 때문은 아니에요. 정말요? 미영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부담 안 드릴 테니까 저랑 이야기나 좀 해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여자들은 둘 중 하나거든요. 제 외모 보고 거리를 두거나 저희 집 부자인 줄 알고는 저한테 잘해주거나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는데 제 외모도 개의치 않고 저희 집이 부자인 줄도 몰랐는데 저한테 친절했어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 그 여자가 저를 배신하고 저한테 한 재산 챙겨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1년 전 일이네요. 그래요? 정말 안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상대가 솔직히 나오니 미영 씨도 솔직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 돌아가신 이야기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의외로 잘 통했습니다. 산적 같던 외모는 듬직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둘은 남매처럼 장난도 치며 스스럼 없이 지냈습니다. 한 달 후 돌아온 미영 씨는 본인의 약혼식 날짜가 이미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싫다고 해도 엄마도 완강했습니다. 엄마도 울며 불며 미영 씨를 설득했죠. 이렇게 부잣집을 우리가 언제 만나나 볼 수나 있겠니? 너도 겪어봤잖아. 시댁 어른들도 너를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너도 그 집 아들이랑 잘 지내다 왔다며. 남자 그거 별거 없다.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싫어, 싫어. 태수 오빠는 어쩌고. 이렇게 싫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태수 씨한테 말했고 태수 씨도 당장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께 말한다 하더군요. 어느 날 미영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삐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느 중년 부인이 받았습니다. 태수 씨 어머니였습니다. 아가씨가 김미영이 맞나요? 우리 아들 말로는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아가씨 이제 겨우 23살. 학교도 졸업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결혼이야?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혹시 임신했어요? 아니요. 그럼 왜?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휴, 답답하기는 아가씨. 우리 집안은 대대로 치과 의사 집안이에요. 우리 태수도 치과 의사 될 거고 그리고 아직 공부도 2년은 더 해야 하고 의사면허 시험까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아이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 아가씨가 물러서요. 아가씨도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몇 년 하면서 우리 태수 의사 시험 붙으면 그 이후에 결혼 생각해봐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내 아가씨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지. 아가씨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과 결혼하랍니까? 네, 아니, 아이고 이렇게 답답한 아가씨를 봤나?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뭐가 이리 답답해? 아무튼 나도 아들 잘 설득할 테니까 아가씨도 잘 생각하고 맘 고쳐 먹어요.
어린 학생들이 대책도 없이 무슨 결혼이야, 정말? 태수 씨 어머님은 결국 신경질을 부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결혼입니까? 게다가 미영 씨 어머니는 이미 캐나다 호텔집 아들한테 시집 보내기로 맘먹었는걸요. 미영 씨도 어렵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기 때문에 평생 고생한 엄마를 무조건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몰래 도망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우리 엄마 뿌리치고 집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수 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수 씨도 미적직은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미영 씨 앞에서 자꾸 울기만 합니다. 결단은 미영 씨가 내렸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무슨 소리야? 안 돼. 싫어. 아니, 그럼 무슨 방법 있어? 난 우리 엄마 못 버려. 그렇다고 오빠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있으면 오빠 말 따를게. 말해봐. 휴. 훌쩍훌쩍 우는 태수 씨가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미영 씨를 태수 씨도 더 이상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영 씨는 학교도 그만두고 캐나다로 시집 갔습니다. 미영 씨 엄마는 한국에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물론 캐나다 시댁에서 도와준 것이죠. 미영 씨는 그 해에 바로 아이를 가지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민준이었습니다. 또 2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다가도 갑자기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남편과 친구처럼 남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벚꽃이 피어 있는 한국이 나오는 뉴스를 볼 때면 태수 씨를 생각했죠. 그런 미영 씨를 남편이 알고 있어 그랬을까요? 그러다 아들이 17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길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나와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17살, 15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놓고 나왔습니다. 보고 싶을 때면 1년에 한 번씩 미영 씨가 가서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한국으로 한 번씩 오기도 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팔순이 다 되어가는 엄마는 이제 뒷짐지고 식당에 왔다 갔다만 하고 똑부러지는 미영 씨가 식당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아들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로 직장을 잡아 한국에 살게 되었고 여기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겠다며 상견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자 쪽 아빠로 나온 사람이 태수 씨라니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잊고 싶어 식당 일에 더 매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 태수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태수 씨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으니 만나자는 거겠지. 만나면 뭐라 하지.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문자 하나가 또 띠링 울립니다. 괜찮으면 내일 저녁 6시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 있는 반정이라는 중식당으로 와줘. 아니면 네가 정해서 알려주던지. 답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거기로 예약한다. 미영 씨가 답이 없을 줄 예상이라도 한 듯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지웠습니다. 만나는 나를 미뤄 뭐합니까? 밤새 끙끙 앓다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이들 문제만 딱 이야기하고 오자. 이렇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중식당을 들어가 예약자를 말하니 룸으로 안내합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 태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들어가는 동시에 요리 2-3가지와 소주도 한 병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앉아. 밥 안 먹었지? 일단 좀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나는 한 잔 하려고. 너도 한 잔 줄까?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사돈어른. 예전처럼 말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미영아. 무슨 소리세요? 사돈어른, 우리 아이들 결혼 문제 때문에 보자는 거잖아요.
서연이 잘 키우셨더라고요. 민준이 아빠가 아이들 앞으로 아파트 한 채는 사준다네요. 세간살이는 둘이 알아서 사서 예쁘게 꾸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단도 필요 없고요. 아들 편에 서연이 예물 해주라고 돈 주겠습니다. 예물도 둘이 알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로 고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식장이랑 청첩장, 웨딩 사진도 예약한다니 저희가 관여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혼식장에서 뵙죠. 사돈어른. 미영 씨는 생각해 온 말을 속사포처럼 말하고는 일어나 방을 나가려 합니다. 그때 태수 씨가 미영 씨 손목을 낚아챕니다. 미영아, 제발 조금만. 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 참았던 눈물이 왈칵 솟아나왔습니다. 오빠, 왜 이래? 나.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미영 씨를 태수 씨가 일으켜 세워 안아줍니다. 미안해 미영아. 다 내 잘못이야. 나도 그때는 학생이었고 능력도 없었어. 너 가는 거 못 잡은 건 나야.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울지 마.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목 놓아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좀 진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도 한 잔 달라며 잔을 내밉니다. 술을 한 잔 하니 혈관 하나하나에 술이 쫙 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이혼은 왜 했어? 그래, 그게 중요한가? 오늘 애들 때문에 보자고 한 거 아니야.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 그러고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엽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뭐?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들은 어쩌고. 미쳤나 봐. 결국 미영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미영 씨는 태수 씨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렇게 사무치게 그립던 태수 씨. 그렇지만 이제는 아들의 장인이 될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식에게 헤어지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태수 씨는 무슨 생각일까요? 이 사연을 받고 찾아보니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 사회적 시선이 그런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